초보 엄마 시절에 우는 아기를 대할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당황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기가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정말 답답했는데요. 같이 참 많이 울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기는 말을 못하니까 부모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기와 소통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언어 자극을 넘어 두뇌 발달까지 영향을 미치는 소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아기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해요. 아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 주변 환경을 이해하려고 누구보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매일 주변의 냄새와 소리, 공간의 밝기와 어둠, 심지어 부모의 목소리 톤까지 모든 정보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어요. 이 과정은 아기가 세상과 연결되는 첫 단계로 두뇌의 감각 처리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기는 표현은 서툴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기의 경험은 어른에 비해서 적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완전하고 또 온전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해주세요. 아기의 하루는 어른의 1년과도 같다고 하는데요. 아기가 마주치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의 원리를 배우려는 인지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기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자극을 흡수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투와 사랑의 표현은 아기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두뇌 발달을 촉진합니다. 아기와 소통하는 특별한 방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기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기와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언어는 표정과 제스처, 그리고 옹알이, 울음 등입니다. 부모가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고 한번 혀를 내밀어 보세요. 놀랍게도 아기도 이를 따라하려고 할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이와 부모가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말 대신에 표정, 몸짓, 울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울음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배가 고플 때는 낮고 반복적인 울음, 지루할 때는 짧고 날카로운 울음,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할 때는 점점 커지는 울음의 소리를 냅니다. 부모는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미묘한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의 울음에 적절하게 반응할 때 아기의 두뇌에서는 신뢰와 안정감을 담당하는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기의 신호를 기다려주는 것인데요. 부모가 아기의 표현을 먼저 관찰한 다음에 적절한 반응을 해줄 때 아기는 내가 이해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부모가 아기의 울음이나 불편한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아기는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포옹이나 쓰다듬는 스킨십은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두뇌를 안정시킵니다. 또한 부모가 아기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일과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기에게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 참 필요한데요. 아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예측하기 힘든 낯선 세상에 놓여진 아기는 모든 상황이 무섭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자신 주변의 그런 세상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자신의 삶의 기준점을 찾아가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데요. 이러한 기준점들은 부모가 아기에게 만들어주는 일상이라는 그 루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루틴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먹고, 자고, 놀고, 씻고 그런 일정한 시간들을 정해주는 것이 참 좋아요. 매일 만나는 양육자가 같은 사람인지, 또 집안의 분위기가 깔끔하고 정돈되었는지, 산책 나가는 곳의 풍경들도 아기에게는 모두 적응해야 될 환경들이죠.
되도록이면은 아기가 어린 3개월 이전까지는 차를 타고 멀리 나가는 외출을 자제하는 편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월까지는 바깥에 나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로 낮잠 때문이었는데요. 낮잠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밤잠 시간도 잡기 위해서 수면 교육이라던가 이런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외출만 하면은 패턴이 다 깨져버리니까는 이런 일과를 잡아주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늦게까지 한 6개월까지는 거의 외출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기와 소통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눈 맞춤과 표정 놀이입니다. 아기와 눈을 맞추고 웃거나 재미있는 표정을 지어보세요. 아기는 이를 보며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옹알이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아기가 아, 우 같은 옹알이 소리를 낼 때 부모가 이를 똑같이 따라하거나 확장된 문장으로 반응해 보세요.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거나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 혹은 아기가 말하고 싶어 할 것 같은 문장들을 미리 예측해서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의 대화는 아기의 언어 발달을 자극하고 부모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 읽기와 노래 부르기인데요. 책은 아기와 대화의 주제를 확장하기에 정말 좋은 도구 같아요. 사실 엄마와 아기가 집에 단둘이 있다 보면은 그렇게 대화할 거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화 주제가 일상의 단어들에서 한정되게 되는데요. 책을 통해서 평소에 잘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나 문장들을 확장하고 들려주기에 아주 효과적인 도구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책을 30권 이상씩 읽어주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책 육아를 해오고 있는데요. 덕분에 남자 아기이지만 말도 정말 빨리 트이고 인지 능력도 빠르게 향상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효과를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추가로 짧은 동요를 불러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노래를 통해서 청각 처리 능력과 리듬 감각을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터치와 스킨십인데요. 부드러운 마사지나 포옹을 많이 해주세요. 이러한 행동은 아기의 감각을 자극해서 운동신경과 감각 통합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일어났을 때 혹은 잠을 자기 전에 아니면 놀이 중에 이렇게 마사지랑 포옹을 많이 해주면서 아기의 긴장도 풀어주고 아기와의 유대 관계를 쌓는 시간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아기와의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기는 매 순간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작은 눈 맞춤, 짧은 대화, 그리고 따뜻한 스킨십, 이렇게 평범한 일상들이 모여서 아기의 두뇌에 실시간으로 자극을 주고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들 매일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들, 우리 아이의 뇌발달 골든타임이 참 중요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언제인지 또 그 시기에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될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아기를 키워온 육아 선배로서 그리고 육아책을 집필한 저자로서 제가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이 아직은 작기 때문에 다음번 유익한 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